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갑작스럽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신장은 몇 %나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00%일까요? 아니면 90%쯤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약 1300만 명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지난주 외래 진료에서 박종수 어르신이 아내분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검진 결과 남은 신장 기능은 고작 12%였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 좋지 않다고 들었지만 몸이 멀쩡해서 그냥 넘겼습니다. 이렇게 1년 만에 심각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작 더 신경 썼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지금까지 수백 명 넘게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왜 진작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38년간 4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준호입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 졸업 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신장질환의 치료와 연구에 전념해왔으며 대한신장학회 정회원으로 다수의 학회 발표와 논문 집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의사이지만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병원 진료 시간 안에는 다 전해드릴 수 없는 신장을 지키기 위한 완전한 안내서를 여러분께 정성껏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투석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부터 10가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신장 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것만 알아도 피해야 할 행동이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는 신장을 지키는 놀라운 음식 7가지를 순위별로 알려드립니다. 특히 3위에 해당하는 음식은 최근 연구에서 신장 보호 효과가 입증된 식품으로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신장 관리법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5번째는 실제로 신장 기능을 개선한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립니다. 투석 직전까지 갔던 분들이 어떻게 투석을 피할 수 있었는지 그 결정적인 전환점을 밝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생명을 조용히 지탱해주는 신장에 대해 올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장이 우리 몸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배 앞쪽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등 쪽, 정확히는 허리 위쪽 척추 양옆에 하나씩 자리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성인의 주먹 하나 정도이며 작지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장기입니다. 신장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신장은 우리 몸속에 있는 정수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더러운 물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재활용하는 정수장처럼 신장은 피 속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정화된 피를 다시 몸속으로 순환시켜줍니다. 그리고 걸러낸 불필요한 찌꺼기들은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죠. 그렇다면 신장을 하루에 통과하는 혈액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하루 150리터에서 180리터에 달합니다. 드럼통 하나 분량의 혈액을 신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필터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의 일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며 적혈구 생성을 돕는 에리스로포에틴 호르몬도 분비합니다. 나아가 몸속 수분과 미네랄의 균형까지 조율하는 등 신장은 말 그대로 전신 건강의 조율자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간은 재생 능력이 있어 스스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망가지기 전에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방은 최고의 치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장을 지키기 위한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장 질환에 걸리는 걸까요? 놀랍게도 신장병의 원인 중 약 70% 이상이 평소의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매일 하는 생활을 조금만 돌아보고 바꾸기 시작한다면 신장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이건 오히려 희망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보건복지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약 35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매년 새롭게 약 4만 명이 투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전체 환자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원인이 바로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 손상입니다. 이는 약 17%를 차지합니다. 이 두 가지 원인만 합쳐도 전체 투석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당뇨병과 고혈압을 조절하기만 해도 투석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장은 우리 등 쪽 허리 위 척추 양옆에 위치한 주먹만 한 장기입니다. 하루에 150리터 이상의 혈액을 걸러주는 정수장 같은 역할을 하며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그 위험은 분명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기초이자 중심이 되는 건강 상식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모르고 계속하면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5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무심코 이 중 하나 이상을 매일 반복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고 알게 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신장을 해치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물 부족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엔 국물이나 차 조금, 저녁에도 밥 먹으며 물 한 잔. 이렇게만 드시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숨쉬고 땀 흘리고 소변을 보며 약 2.5리터 이상의 수분을 잃습니다. 이 손실을 보충하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그 끈적한 혈액은 신장의 가장 섬세한 필터인 사구체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신장 기능은 서서히 무너지고 맙니다. 하루 섭취량은 1.5리터에서 2리터가 적당하며 순수한 물이나 맑은 차가 좋습니다. 술이나 커피는 이뇨 작용이 강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과도한 소금 섭취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짠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하루 평균 10g 이상을 섭취하고 있는데 신장을 보호하려면 하루 6g 이하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예 5g 이하를 권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은 수분을 잡아두려 하고 그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의 미세 혈관들을 망가뜨리며 시간이 지나면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소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라면 한 그릇에 6g, 김치 한 접시에 2g, 간장 한 숟갈에도 3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습관은 진통제의 남용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깨나 무릎이 욱신거릴 때 쉽게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약들 중에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로키소프로펜, 아스피린처럼 엔세이드, NSAIDs 계열의 약물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게 되고 자주 복용하면 사구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매주 3회 이상, 6개월 이상 복용할 경우 신장병 위험이 약 3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성 통증이 있다면 꼭 병원에서 신장의 부담이 적은 약으로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습관은 당분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혹시 하루도 빠짐없이 빵, 과자, 달달한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계신가요? 이러한 식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되고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이 점점 잘 듣지 않게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진행되며 이 당뇨병은 신장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당이 많은 혈액은 신장의 가느다란 혈관을 손상시키고 사구체 기능이 무너지게 되며 이것이 바로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단 음식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줄이고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500ml 음료 한 병에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음으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보시지만 운동 부족은 신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줄고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며 체중이 쉽게 늘게 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비만으로 인해 신장병 위험이 올라가고 또한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어려움이 생겨 신장에 2중 3중의 부담이 생깁니다. 반대로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되며 적정 체중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장을 망가뜨리는 5가지 습관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 부족, 소금 과다 섭취, 진통제 남용, 당분 과잉 섭취, 운동 부족입니다. 이 중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혹시 지금 해당되는 것이 있다 해도 걱정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인식하고 조심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향한 큰 첫걸음을 내디으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주제입니다. 바로 신장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7가지 대표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모두 과학적 연구를 통해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 메모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위는 바로 붉은 파프리카입니다. 예상 밖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채소에는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놀랍게도 레몬보다 약 2배나 많은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활성산소로부터 신장의 세포를 지켜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게다가 붉은 파프리카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보통 토마토로 유명한 이 성분 역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신장 기능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붉은 파프리카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다는 사실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데 이 채소는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볶음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하루에 절반에서 1개 정도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6위는 바로 달걀 흰자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을 생각한다면 흰자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노른자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인의 축적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뼈가 약해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달걀 흰자는 인 함량이 낮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달걀 흰자를 활용한 오믈렛이나 맑은 국에 넣어 드셔보세요.
참고로 신장이 건강한 분이라면 노른자까지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5위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장을 해치는 대표적인 3가지 적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식품인 셈입니다. 또한 마늘에는 강한 항염 작용도 있어서 신장의 염증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완만하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섭취할 때 가장 효과가 뛰어납니다. 열을 가하면 알리신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아서 요리 마지막에 첨가하거나 드레싱에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한쪽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4위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표고버섯에서만 발견되는 귀한 물질입니다. 에리타데닌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며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표고버섯은 비타민 D도 함께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은 물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참고로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더욱 높아지므로 건조 표고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찜 요리나 밥에 넣은 버섯밥, 된장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일 2-3장 정도 드셔보세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위 3개의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3위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에는 EPA와 DHA라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2가지는 신장에 아주 놀라운 영향을 줍니다. 22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40%나 늦춰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EPA와 DHA는 혈관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을 묽게 하여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신장으로 향하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더불어 중성지방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통조림 고등어도 충분히 효능이 있습니다. 뼈째 먹을 수 있어 칼슘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림이나 소금구이처럼 어떤 조리법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식탁에 올려보세요. 이제 2위를 발표합니다. 신장에 좋은 식품 2위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신장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또한 양파는 혈당을 낮추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과 개선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그 결과 신장으로 가는 혈류 역시 원활해집니다. 양파는 생으로 먹을 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얇게 썰어서 샐러드에 넣어보세요.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자른 후 공기 중에 10분 정도 두시면 자극이 줄어듭니다. 단, 물에 담그면 유효 성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방법은 피해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1위를 소개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최고의 식품 1위는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기름이 1위라고 하니 의아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널리 퍼진 국가들에서는 신장질환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비밀이 바로 올리브 오일에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약 30% 늦었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은 혈관의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동맥경화를 막아주며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보호합니다. 게다가 올리브 오일은 폴리페놀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이 신장의 세포를 지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큰 술 1스푼입니다. 하지만 기름이기 때문에 칼로리 주의는 필수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기름을 대신해서 사용하셔야지 추가로 섭취하면 안 됩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빵에 찍어 먹는 것이 좋고 가열 조리는 피해주세요. 열을 가하면 산화가 일어나 효과가 줄어듭니다. 고를 때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선택하고 진한 색 유리병에 든 제품이 좋습니다. 빛을 차단해 산화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지켜주는 7가지 식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번째는 붉은 파프리카, 6번째는 달걀 흰자, 5위는 마늘, 4위는 표고버섯, 3위는 고등어, 2위는 양파, 1위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식품들을 매일 식단에 조금씩이라도 포함시켜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혹시 신장을 보호하려면 단백질을 아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과거에는 실제로 그런 권고가 많았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단백질을 철저히 줄이라는 말이었죠. 그러나 최근의 의학 연구들은 이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오히려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약해지며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적당한 단백질 섭취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질의 단백질을 어떻게 적절히 섭취하느냐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체중 1kg당 하루 0.8g에서 1g 정도가 권장량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48g에서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물론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주치의 지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의 경우 단백질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종류도 신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신장에 더 부담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 콩나물, 삶은 콩, 그리고 특히 삶은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이나 된장 같은 발효 대두 제품이 추천됩니다.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식단에 꾸준히 넣는 것만으로도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건강한 근육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바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장 건강관리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몸속 수분이 줄어들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신장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냉수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겁니다. 베지 퍼스트라고도 하죠. 채소부터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천천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요동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간을 조절하는 요리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소금을 무작정 줄이면 음식이 싱겁게 느껴져서 오히려 실천이 어렵습니다. 대신 레몬즙을 살짝 더하거나 후추, 생강, 마늘, 카레가루, 고춧가루 같은 향신료로 풍미를 살려보세요.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로 육수를 잘 우려내면 감칠맛 덕분에 소금은 줄여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번째는 하루 30분 정도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꼭 격한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5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흐트러지며 염증 수치도 증가해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6번째는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오르며 결국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나 산책 등으로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신장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1년에 한 번 특히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꼭 받으세요. 50세 이상이신 분은 6개월마다 한 번 검사를 권장합니다. 8번째는 시중에 파는 약을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고르실 땐 꼭 약사님께 신장에 부담 없는 약을 찾습니다라고 말씀해주세요. 9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좁히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10번째는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입니다. 과음은 신장에 분명한 부담이 됩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반드시 무알코올 데이를 만들어 신장에게도 휴식을 주세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신장 기능을 회복하신 3분의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쓰지도 않았고 값비싼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기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66세 여성 김정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3년 전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처음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당시 수치가 3단계 신부전 상태였고 이대로라면 투석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생활 전반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백미 대신 현미밥으로 바꾸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음식을 식단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매일 아침엔 올리브유를 한 숟갈 드셨고 점심엔 양파 샐러드, 저녁엔 고등어를 챙겨 드셨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이어간 결과 2년 뒤 재검사에서 수치가 상승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단지 식사와 생활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78세 남성 박용수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거의 말기 신부전에 가까운 4단계 상태에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는 1년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식단을 철저히 관리해 주었고 염분과 단백질 섭취를 조절했습니다. 매일 올리브유와 마늘을 챙겨 드시고 아침 저녁으로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어르신은 투석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70세 여성 이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혈압이 높았지만 치료를 소홀히 하셨던 어르신은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나서야 이기의식을 느끼셨습니다. 이후로는 철저하게 혈압을 관리하셨습니다. 염분 섭취를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고 올리브유와 고등어, 채소를 식단에 듬뿍 담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수치는 오히려 소폭 개선되었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느껴지시나요? 바로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저 식사와 생활 습관이라는 단순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신장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피해야 할 5가지 습관은 물 부족, 소금 과다 섭취, 진통제 남용, 당분 과잉 섭취, 운동 부족입니다. 반대로 신장을 보호하는 7가지 음식인 붉은 파프리카, 달걀 흰자, 마늘, 표고버섯, 고등어, 양파, 올리브유를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아침물 한 잔, 채소 먼저 먹기, 정기검진 등 10가지 실천 수칙 중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장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투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장기를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성심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약 없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고혈압은 신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꼭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누군가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중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투석 없는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